저희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장간의 양념게장. 대회 수상 경력에 저도 진짜 맛있게 먹었고, 드셔보신 분들의 평도 좋으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카카오뱅크를 이야기를 하느냐? 전반적인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이야기랑 또 최근 카카오 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 대출에 관련돼서 카카오뱅크가 다른 인터넷 은행보다 건전성이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 물론 카카오뱅크가 작년에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전성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카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터넷 은행들이 중저신용자들 대출 내주라고 했더니 주담대만 잔뜩 내주면서 주담대로 수익을 올렸었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어느 정도 주담대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기업 대출로 눈을 돌렸다. 근데 지금 경제 어때요? 경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기업 대출의 문제점들이 먼저 터져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3월부터 아예 주담대 규제가 들어가고 있죠. 주담대 규제 들어간 이후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 기존에 내줬던 주담대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카카오 그룹이 지금 전반적인 문제들이 터져나오면서 여러 가지 매각설에 휘말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카카오뱅크의 건전성, 그리고 인터넷 은행의 위기, 카카오 그룹의 위기와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카카오뱅크의 건전성부터 보실 것인데, 겉보기에는 카카오뱅크의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가계대출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가계대출 억제를 하고 있음에도 카카오뱅크의 연간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면서 4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나죠. 그 중에서 비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고, 여신 잔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줄여가면서 순이익은 전년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자 수익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이자 수익도 늘어나고, 그만큼 매출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소리죠. 여기에 부채 늘어나는 속도도 줄였기 때문에 겉보기엔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서 기업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죠. 그 중에서도 K뱅크는 18.1% 증가시켰고, 반대로 오히려 인터넷 은행 중에서 토스뱅크는 13.7%를 줄였어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99.5%를 늘렸다. 1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K뱅크나 토스뱅크보다 카카오뱅크가 더 많은 기업 대출을 내준 상황이다. 그러면서 고정이와 여신 비율을 보면은 K뱅크는 0.86%포인트, 카카오뱅크는 0.41%포인트, 토스뱅크는 0.42%포인트가 올랐고, 이 부분에서는 인터넷뱅크 중에서 카카오뱅크가 그나마 적죠. 근데 무수익 여신 잔액이 K뱅크가 101.3% 늘어나는 동안 카카오뱅크는 416.7% 급증했고, 토스뱅크는 오히려 13.9% 감소했다. 즉, 무수익 여신이 기업 대출을 조금 늘린 K뱅크는 꽤 늘어났고, 기업 대출을 줄인 토스뱅크는 무수익 여신이 줄었죠. 그리고 기업 대출을 많이 늘린 카카오뱅크가 무수익 여신이 많이 늘어난 거야. 이렇게 된 이유는요,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억제를 하고 인터넷 은행들은 수익성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 은행이라는 거는 예대 금리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가계대출을 내주지 못하게 되니까 기업대출로 눈을 돌렸고, 기업대출 잔액이 제일 적은 은행에서 제일 많은 은행으로 카카오뱅크가 변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인터넷 은행의 기업대출의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 대출이다. 요즘 경제 보면 어때요? 대기업도 힘들다고 하죠. 중소기업은 이미 작살나고 있죠. 그 전에 먼저 작살난 것이 자영업부터 작살났죠. 근데 이런 개인 사업자 대출, 즉 자영업 대출을 인터넷 은행에서 많이 내줬고, 근데 자영업 대출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에 무수익 여신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다. 그래서 연체율이 치솟는 부분을 보면은, 일단 원래 기본적으로 기업 대출 쪽으로 많이 내줬던 토스뱅크가 높긴 하지만 상승폭으로 보면은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기업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전체 연체율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고, 특히 고정이와 여신 규모 같은 경우는 카뱅과 케뱅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면서, 토스뱅크는 기업 대출이 오히려 복이 되고 있으니까 먼저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가계대출 억제로 인한 기업 대출로의 수익성 확보 또는
어쩌면 또 금융당국의 압박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해본 토뱅은 빠지고 있고 카뱅, 캐뱅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카뱅이 캐뱅보다 규모를 더 빠르게 늘리면서 건전성 악화가 가장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들어갔던 토스뱅크가 건전성은 현재 상황에선 최고로 악화되어 있지만 이번에 엄청나게 늘리는 것들이 앞으로 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란 소리죠. 근데 이 기업 대출 연체율이 괜찮을까요? 앞으로 좀 더 나아질까요? 지금 내수 시장은요,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 숙박업이나 음식업 이런 것들은 역대 최장의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22개월째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전체 자영업자 숫자가 줄었다라는 건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해고를 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망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중심으로 들어간 기업대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죠. 토스뱅크는 미리 빌려줬으니까 그걸 지금 맞고 있고 그래서 줄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카뱅, 캐뱅은 뒤늦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맞아 갈 것이다.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수출 붕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금 관세가 90일 유예됐다고 해서 와 이제 뭐 괜찮다 이런 막 여론 나오면서 달러도 뚝 떨어지고 물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원달러 환율은 계속 1,400원대를 버티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나라 대비로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관세가 다시 재개된다면 언제 다시 튀어오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은에서도 금리 동결을 할 때 환율 뚝 떨어졌는데도 환율 불안이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다. 그리고 다른 관세는 유예가 됐더라도 중국은 더 세게 때리죠. 그래서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이 시작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과 중국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나라죠. 그래서 수출이 악화되고 있다. 자, 미중 고래 사이에 낀 한국 경제는 대미보다 대중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미 수출은 5.9% 감소, 대중 수출은 10.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 저거 그냥 전망 아니에요? 전망뿐 아니에요. 이미 전체 수출은 2.1%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미 무역 수지는 흑자를 유지했더라도 수출이 2% 감소했는데 오히려 수입이 4.4% 감소하면서 불황형 흑자가 나온 상황이고 대중 수출은 6.7% 감소하면서 이미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의 감소가 시작이 됐다. 자, 이렇게 내수 경기와 수출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으니까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기업들 법정 관리 엄청나게 늘어났죠. 최근 홈플러스 외에도 그 전에 뭐 피자헛이라든가 혹은 뭐 티몬, UF 이런 것들 최근에 계속 법정 관리 연이어 나오고 있죠. 이거는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라 영향을 크게 미치는 어느 정도 대규모 기업들이 지금 연이어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있다. 적어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안 좋다는 소리죠. 이뿐만 아니라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4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는 소리는 순이익보다 은행 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손실이 나고 있다는 소리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떨 때 보면요. 은행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은행은 좀 더 보수적이고 인터넷 은행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죠. 그래서 주담대를 영업할 때도 기업 대출을 영업할 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출을 내줬다. 근데 규모에 비해서 기업 대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주다 보니까 이게 여파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주담대 여파가 돌아오는 부분이다. 이번에 기업 대출도 가장 공격적으로 영업한 곳이 카카오뱅크였죠. 그 전에 주담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카카오뱅크가 주담대를 공격적으로 영업하면서 원래 인터넷 은행의 설립 취지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많이 내주세요.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주담대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죠. 그래서 중저신용자 13% 늘어났는데 주담대는 38% 늘어났습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1%도 안 늘어난 상황에서 주담대 비중은 6%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카뱅보다 주담대 규모가 큰 곳이 이제 5대 은행과 기업은행밖에 남지 않았다. 수협이나 SC제일은행도 제쳤다. 지금까지는 주담대를 공격적으로 영업한 곳이 정부의 부양정책이랑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었죠. 근데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9월부터 대출 조이기 시작하니까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심리가 뒤집히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올해는 3월부터 시작이 된 거다.
아직 지표상으로는 상승 지표로 나오고 있지만 분위기는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거래량도 4월부터는 급감할 것이고 분위기는 이미 서울마저도 침체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요. 주담대마저도 위험해집니다. 근데 주담대를 가장 공격적으로 영업한 인터넷 은행이 어디다? 카카오뱅크다. 그래서 타 인터넷 은행보다는 카카오뱅크의 건전성이 더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토스뱅크가 가장 먼저 악화돼서 지금 건전성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타자로는 K뱅크보다는 카뱅이 더 먼저 악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또 카카오그룹이 카카오뱅크만 문제는 아니죠. 왜냐면은 이미 작년부터 카카오그룹의 위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기점으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터졌고 그러면서 콘텐츠 계열사들의 부담이 커졌는데 회사 내부에서는 자금 흐름이 막 겹치면서 구조적으로도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외부 자본이 들어오면서 지배 구조는 얽히고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난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하면서 시세 조작 혐의를 받아서 오너 리스크가 생기니까 시총이 쭉 빠졌죠. 그런 것들에다가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겹치면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카카오 엔터의 자회사 매각에서 카카오 그룹의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 매각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카카오 택시, 카카오 바이크 이런 거 이용하잖아요. 그 카카오 모빌리티도 지금 매각설에 휩싸여 있다. 물론 매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어느 순간 매각으로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카카오가 인수한 게 뭐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 다음. 여기도 지금 매각설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카카오 VX 같은 경우는 매각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꼴플렉에서 손실나니까 매각이 무산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알짜 매각설이 나오고 있고 손실난 것은 오히려 매각이 무산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카카오에서는 인원 안 뽑고 AI 대체한대요. 물론 기술의 흐름이 그런 방향이고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의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자영업자들의 고용을 안 쓰고 키오스크로 대체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죠. 왜 대체를 할까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다. 왜냐면 AI 기술에 대해서도 뒤처진다고 느껴지고 본업도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개미들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돈을 빼고 있는 현 상황처럼.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경고했던 새마을금고 여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200개가 넘는 지점들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통폐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또 뭐 신협 이런 데는 지금 막 100개 넘는 지점이 금융당국이 지침 어기고 무리하게 부동산 대출 내줬다가 문제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제가 그런 데서 뭐라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돈 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지금 그래서 당장 돈 뺄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 위기 수준까지는 아니고 다만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빠르게 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예금도 예금이지만 뭐 뱅크런 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다만 예를 들어서 문제들이 이렇게 터지면은 손쉽게 대출을 내주던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에서도 오히려 5대 은행보다는 지금 가계부채를 더 내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커지면 안 내줄 거다. 사건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면 은행은 대출을 쪼입니다. 내줘봤자 손실이 나기 때문에. 또 카카오 그룹이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이죠. 근데 여러 가지 대기업 위기들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자회사를 계속 줄여가면서 매각설도 이어지고 있다. 이게 뜻하는 바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계속 안 좋을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고 알짜 자회사를 팔아서라도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도 예금하고 있고 기업들도 현금 확보하고 있어요.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조차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기 거 팔아치우고 현금 확보하고 있는 거다. 근데 아직도 그런 말에 넘어가가지고 위험자산 사가지고 돈 한탕 벌어가지고 파이어족 돼야지?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현금은 쓰레기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여기 슈퍼텍스에 있으니까 저한테 그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농담. 결론 지금 인터넷 은행들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시작하니까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대출을 많이 내줬다. 그 중에서 기업부채를 가장 공격적으로 확보한 곳이 카카오뱅크인데 그 문제로 인해서 카카오뱅크의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 또는 무수익 여신
이런 것들이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뱅킹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 기업대출 악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기업대출로 넘어갔어요? 가계부채를 억제하니까 기업대출로 넘어갔죠. 근데 가계부채를 억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계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대출로 올려온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해진다. 그리고 침체가 심해지면서 가속도가 붙죠. 2022년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때보다 금리는 떨어졌어도 한도는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집값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주담대도 건전성이 심하게 악화가 될 것이다. 근데 주담대도 가장 공격적으로 늘린 인터넷 은행이 그 중에서 카카오뱅크였다. 여기에 카카오뱅크는 아니더라도 모회사인 카카오그룹의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지속적인 매각설에 휩싸이고 있다. 아직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 아니땡 굴뚝의 연기가 나진 않습니다. 다 매각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매각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소리는 그 중에서 어떤 자회사들은 매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들이 곧 가시화될 것이다. 그렇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리는 카카오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자회사들이 매각돼서 지금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거대한 위기를 대비하고 있다는 소리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뱅크가 망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돈 빼라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이 금융권은 자금 넣어두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카카오그룹의 행보를 보면은 경제 악화가 가시화된다. 이것이 보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카카오뱅크의 건전성이 떨어진다 라는 것은 앞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내줌에 있어서 안전한 대출만 내줄 것이다. 중저신용자 대출도 오히려 안 내줄 수도 있고요. 자영업자 대출도 마찬가지고 주담대도 회수 가능한 만큼만 내주려고 할 겁니다. 회수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다 될 수 있어요? 은행권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DSR입니다. 즉 소득 나는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내주려고 할 가능성이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진다. 그러면 소득 대비 높은 자산 가격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거 저거 올라간다 해가지고 황새 따라가려고 했던 뱁새들 역시 가랭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기업들이나 부자들은 경제 위기에 베팅하면서 현금과 안전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 그 현금과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 걸 파는 걸 누가 사줘야 되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풀렸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랑 관련 없는 동네들도 막 거래량이 늘어나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우리는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 말고 최대한 안전자산 위주로 자금을 구성해가지고 위기 대비해서 남들이 손실날 때 나는 자산을 지키기만 해도 성공한 거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